옛날에 김기태 감독님이 기아를 한번 오라고 했을 때 내가 5분 줄게 결정해. 그 전화를 끊고 5분 후에 제가 못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5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제 계획은 SSG를 우승을 시킨 다음에 올 시즌은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야 나중에 가봐. 네가 쉬지 말라고 해도 쉴 때가 와. 4월 초였죠? 그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시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주변에서 이제 많이 죽는다? 자살야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감독관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죠. 네. 감독은 그랬어요. 하나, 한 번 실패했다고 내가 웅크러지면 안 된다. 한 번 실패하면 더 할 거다. 이 마음가짐이면 못 움직이는 거죠. 네. 결단을.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소속 코치 김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냈어요? 뭐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지금도 몸이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정규 시즌 우승 끝나고 기가 다 풀렸을까? 그때 좀 몸이 안 좋았는데 또 어쩌지 한국 시리즈 할 때는 몸이 됐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갑자기 그냥 모든 이 몸에서 기가 빠지고 에너지가 다. 네, 모든 구멍은 다 열린 것 같아요 지금.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12번째 한국 시리즈였잖아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6번째 우승. 네. 2022년 SSG에서 우승을 하고 통합 우승 그것도 네네. 또 2023년 LG 트윈스에서 또 통합 우승을 하고 예. 정말 이거는 아마 KBO 리그에서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렇게 쉽지 않은 기록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제가 아는 건 이제 KT의 김태균 코치가 네, 네. SK 있다가 삼성 넘어갔을 때 예, 그때 한번 우승하신 것 같고 그 밖에는 잘 모르겠어요. 예. SSG 우승할 때도 끝나고 나서 바로 LG로 넘어갔거든요. 그쵸. 영희혁 감독님이 와라. 네. 빨리 와라. 예, 이걸 해서 3일도 못 쉬고 아마 합류했을 거예요. 마무리 네, 마무리 캠프부터. 때문에. 1년을 끝난 후에 휴식을 못 갖고 이제 2년째 어쨌든 제일 오래 야구한 거잖아요. 그쵸. 네, 제일 네. 긴장된 긴장 상태에서. 네. 상태에서. 그랬더니 이제 그 몸이 온 것 같아요. 2023년 SSG에서 우승과 또 2023년 LG 트윈스에서 우승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일단 공통점을 말하면 SSG 때도 그랬고 LG 때도 그랬고 해야 된다. 네, 무조건 우승밖에는 없다. 그 벼랑 끝에서 시작을 했고 둘 다 우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팀이었고 SSG는 선수단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냥, 센터장으로. 프런트였고 네.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선수단을 이제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이었고 지금은 이제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잖아요. 감흥적으로 따지면 저 SSG 때 우승이 조금은 더 와닿는 느낌이 있고 네. LG 트윈스 와갖고 했던 우승은 이제부터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풍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못 느꼈던 거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우리가 우승을 했나? 이렇게 큰 일을 했나?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딱 피부적으로. 예. 네, 우승 이후에 본인의 SNS에 결처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거는 이전 LG와의 인연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겠죠. 그렇죠. 예, 제가 92년도에 선수로 입단을 해서 93년도 후반기부터 이제 프런트에 들어와서 이제 94년도 정식적으로 출발한 게 94년도인데 우승을 했고 그리고 2002년도 이제 김성호 감독님이 나가시면서 저도 나오게 됐는데 제가 여기까지 이제 프로야구에 지금 거의 한 30몇 년을 바깥에 나가지 않고 이 안에만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몇 년만 빼놓고. 예, 예. 네. 그것도 방송을 했으니까 뭐 야구를 또 했던 거니까. 방송이니까 이 프로야구라는 세계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없죠. 예. 네. 92년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기반을 만들어준 곳이 LG 트윈스였고 그 뭐 전력 분석이라는 게 지금은 되게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제가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네, 되게 그쵸. 그 모든 기회를 받았고 그 기회를 제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대 회장님 이제 구범 회장님이 어쨌든 LG 트윈스라는 야구단을 인수하셔서 남다른 사랑도 주셨고 회장님 자체가 그렇게 위에 계시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뭐 큰아버지 같은 느낌을 주셨고
어렵고 작았던 포지션에도 잘 챙겨주셨던 그 느낌, 예, 그 생각이 있어서 항상 LG 트윈스에 돌아갈 수 있다면, 예, 예, 돌아가서 내 힘이 닿는 게 있다면,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네. 예. SSG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장으로 우승을 하고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연락을 처음에 받으셨을 때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영역 감독님이 처음부터 감독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네. 갑자기 이제 플레이오프를 LG가 지고 나서 그때부터 급하게 결정이 됐고 이제 저희는 한국 시리즈를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1차전, 2차전 끝나고 휴식일 날 그때 아마 LG가 발표가 났고 네. 축하 인사를 드렸고 그때 이제 와라 예, 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그때는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바로 대답을 했었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요? 어, 고민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김기태 감독님이 기아를 한번 오라고 했을 때 내가 5분 줄게 결정해. 그 전화를 끊고 5분 후에 제가 못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5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해서 그게 좀 당황했었는데 알겠더라고요. 요번에 영광 감독이 전화를 하셔서 뭐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했던 게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냥 바로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죠. 예. 그러면 김기태 감독이 전화 주셨을 때는 아마 해설을 하고 계셨을 네, 때죠? 그랬었어요. 예. 네. 그래서 네. 그때는 뭔가 좀 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네. 어쨌든 그 감독님이 오라고 하실 때는 이미 한 곳에서 뭔가를 이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스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솔직히 그 시즌 중에 거의 끝 무렵 중에 제가 감독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원래 제 계획은 SSG를 우승을 시킨 다음에 올 시즌은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야 나중에 가봐. 네가 쉬지 말라고 해도 쉴 때가 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건 적이 맞고요. 네, 쉴 때가 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셨는데 오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영역 감독의 야구가 궁금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야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 거고 뭐 하여튼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사람이야. 네. 예, 위든 아래든 옆이든 그거를 알아야 해라는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야구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야구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1년을 하면서 영역 감독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조직으로서 팀으로서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보면서 또 다른 배움이었죠. 네. 네. 정말 오랜만에 하나 이글스 이후에 오랜만에 현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김정준 코치? 근데 그냥 뭐 일반 수비 코치도 아니고 수석 코치라고 뭐 이런 또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저 나름도 제가 이제 이 프로야구 세계에 있으면서 내가 이제 스타트 지점 굉장히 밑에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LG 때 시작할 때는 거의 뭐 운동장 정리하고 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거라서 내가 올라갈 수 있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수석 코치까지는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런 생각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현장 쪽으로 간다면 네. 어떤 파트에 뭐 타격이면 타격, 수비면 수비, 뭐 투수면 투수, 뭐 배터리면 배터리 이런 파트를 맡기에는 사실상 조화롭지 않고 예, 합리적이 않을 수 있으나 수석 코치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쌓아온 커리어 자체가 야구를 전반을 보는 커리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성장해왔고 제 나름대로 커리어도 쌓았고 제 나름대로 안에서 야구를 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석 코치가 아마 제일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선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제안을 해주셨고 예,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우려보다는 그냥 뭐 제 자리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는 예, 제일 좋은 역할 제가 하고 싶기도 하고 제가 이 커리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예, 그런 포지션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해요. 영 감독께서는 당시에 이제 나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네네네. 코치가 수석 코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김정준 코치를 영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감독을 거스른다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그때는 이제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였으니까 부분이 어려워서 뭐 이런 부분보다는 뭐 저는 해보니까
감독을 거스르기 전에 감독을 이해하는 게 먼저 아닐까? 네. 그러니까 제가 알던 영희혁 감독의 야구는 바깥에서 보던 상대해봤던 그 야구는 안에서 어떤 발길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1도 몰랐던 거예요. 네. 근데 그 발길질에 대해서 이제 안에 들어와서 해보니까 이건 거스를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거스를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해를 먼저 하느냐. 내가 영경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고 영경이 어떤 야구를 하고 싶은지 알아야 되고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의 말은 도대체 왜 하는지 알아야 되고 이게 영경 감독이 원하는 진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년 3년 지나면 2년째 세 번째 시즌 이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영경 감독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그러니까 때 연경혁 감독다운 야구를 못할 네, 때. 그러니까 영경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야구가 안 하고 계실 네, 때는 네. 제가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했을 때 감독이 이랬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이해 없이 우선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야구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달려드는 건 저를 감독을 시키지 왜 영경 감독을 시키셨습니까? 뭐 같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영경 감독, 그러니까 뭐 구단도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줘. 감독한테 좀 이야기를 해라 하는데 일단은 제가 그런 생각으로 굳혔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야구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걸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그거에 올 시즌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감독이었잖아요. 예. 감독이라는 역할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림자들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실 김성환 감독도 욕을 되게 많이 먹으시는 분이잖아요. 많은 그 주변 분들이 안 좋은 시선도 갖고 계셨고, 근데 이제 그 시선을 그 당시에 누군가가 잘 이해해줬다면이라는 바람도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제가 영경혁 감독과의 사이에서 거스르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안 맞더라고요. 네.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즌 치르면서 단 한 번도 의견이 부딪히거나 좀 이렇게 좀 서로 그런 적은 없었어요? 아니요.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있어요. 네. 있었고 저도 많이 당황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뛰는 야구. 또 4월 초였죠. 그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시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주변에서 이제 많이 죽는다, 자살야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들어가서 그 피로도가 갑자기 나오면서 못 버틸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있어서 감독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죠. 네. 감독은 이거였어요. 하나, 한 번 실패했다고 내가 웅크러들면 안 된다. 한 번 실패하면 더 할 거다. 이 마음가짐이면 못 움직이는 거죠. 네. 결단을. 또 하나는 이치적으로 딱 맞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뛰는 야구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럼 여태까지 너희들 뭐 했냐? 네. 막상 시범 경기 들어가자마자 감독님이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는데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예. 그 준비 과정을 뭐 핑계를 댈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코칭세에서 못 만든 것도 사실이잖아요. 감독은 그런 야구를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캠프 때 왜 안 돼요? 이렇게 뛰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뛰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뛸 거면 캠프 때 이미 다 얘기가 돼서 코치들도 뭔가 준비를 먼저 다 하고 선수들한테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 거죠. 감독님이 이렇게까지 뛰는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그게 제 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뛰실 줄 몰랐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스태프들이나 선수들을 이제 이해시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 역할이니까. 그래서 그 뛰는 야구에 대해서는 저는 감독이 혈단이 흔들리지 않게끔 누군가는 들어주고 버텨줘야 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게 나여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뭐 거기 뭐 핑계 또 대면 이제 김민호 코치가 이제 또 홀리비식이 또 가고 그래서 담당 코치가 뭐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준비 부족은 맞거든요. 네. 할 말이 없잖아요. 거기다 대고 준비 안 됐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우승을 했으니까 뛰는 야구를 해서 상대팀들이 정말 힘들어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많이 실패가 반복이 됐을 때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거든요. 일단 뛰는 거는 우리나라 야구에서는 블루오션이에요.
해볼 만한 승부예요. 네. 창기가 20, 20 한 건 알아요. 네. 20, 20을 했던 건 네, 아는데 네. 언제 23개를 죽어보겠어요. 네. 그리고도 우승을 했는데 네. 제가 시즌 들어가기 전에 캠프 때 LG 트윈스의 144경기를 다시 돌아보면서 자, 내년도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뭐 방향성? 저 나름대로 감독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본 게 몇 가지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세웠던 게 세 가지 6할 오픈이 있었어요. 하나는 잠실 야구장에서 6할 오픈. 잠실 야구라는 그 야구장에서 야구장. 80게임을 하는 네. 두산하고도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4월, 5월 6할 오픈. 그리고 포스트 시즌 6할 오픈. 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6할 오픈을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는데 잠실 야구장에서 6할 오픈의 승률을 올리려면 LG가 해왔던 144경기 동안 해왔던 그 야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치는 걸 기다리면 잘 쳐도 3할인데 뛰어서 죽고 사는 건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숫자가 나오잖아요. 승률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면 선수들이 타석에서 못 치는 것과 주자가 2루에서 죽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무심히 넘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다. 그런 의미에서 잠실에서는 지키는 야구하고 그렇게 해서 짜내는 야구였고 밖에 나가서는 이제 뻥뻥 쳐서 이기는 야구 그게 이제 밸런스가 맞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원정은 되게 셌는데 홈에서 되게 약했어요. 그렇죠. 네, 잠실 네. 그 LG가 반대가 됐잖아요. 네. 네, 반대가. 네. 그 선수단한테 시작하고 한 3-4게임 뛰고 구단한테 얘기해서 그러니까 고가 가서 아웃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너희들한테 마이너스가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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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마음 놓고 와서 뛰어라. 네. 네. 그렇게 됐죠. 그 올 시즌 또 여러 가지 위기들도 있었잖아요. 사실 뭐 결과적으로 우승이지만 네. 김조준 수석 코치가 느꼈을 때 이때가 좀 우리 팀은 좀 위기였다라고 한다면 언제가 될까요? 한국 시리즈 1차전? 네. 포인트로 치면 한국 시리즈 1차전의 그 내용들이 저한테는 좀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네. 네. 과연 우리 선수들이 어떤 야구를 할까가 더 궁금했어요. 과연 얘네들이 한국 시리즈라는 무대에서 어떤 야구를 할까? 제가 한국 시리즈를 미리 가서 준비한 게 이제 6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에 5번이 있었잖아요. 네. 미리 가서 준비한 게. 감독님이 스케줄을 짰는데 굉장히 하드하다고 할까? 하루하루 이제 선수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NC보다 우리가 더 지쳐서 가겠다. 한국 시리즈를. 네, NC보다 우리가 게임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임이 계속 잡히고, 게임이 잡히다 보니까 애들이 야구장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네. 몸은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이제 압박이 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네. 일주일 전. 1위 팀이 가질 수 있는 그 핸디캡은 어쨌든 경기 감각, 긴장도 이런 거잖아요. 시즌이 끝나고 게임이라는 어떤 형식을 취하게 되면 선수들의 어떤 그 긴장도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한국 시리즈를 들어가게 되면 거의 한 게임 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확 떨어져요. 네. 네, 확 떨어지고 그게 이제 피로도가 이제 만성이 돼서 이제 3, 4, 5, 6, 7위 가면 1위 팀이 유리해지는 네, 그런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미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네, 딱히 선수들이 그 감각 안에서 그 피로도 안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 거기다 이제 새로운 텐션이잖아요. 네. 이제 팬들이 꽉 차 있고 뭐 그런 텐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딱 좋은 밸런스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감독한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7일날 게임하는데 3, 4일날 게임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취소를 시켰죠. 근데 이게 해미 선수들한테 이제 지나치면서 이제 물어보죠. 많이 힘드냐고. 그랬더니 해본 선수들은 알아요. 적당히 좋은 피로감. 네, 어차피 1차전 끝나면 만신차이가 되는데 지금 이 정도여서 뭐 괜찮다라고 얘기해주는 선수, 그러니까 경험 있는 선수는 그렇게 얘기했고 지환이도 한국 시리즈는 하기 한 뭐 며칠 전에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해서 좀 오히려
할 때는 힘들었는데 예,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준비하는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패턴이에요. 네, 네, 네. 예, 처음 해보는 패턴이거든요. 이것도 이런 메리트가 있구나라고 또 배웠죠. 예.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이번 컨셉은 사실은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4번 이긴 팀 없어. 이거였거든요. 어쨌든 3차전을 졌으면 켈리가 4차전에 나갔을 거예요. 네. 한 번도 게임 들어가서 진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